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오늘은 포도 품종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에 설명했던 산지오페즈 편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편이었던 까베르네 소비뇽 편이 궁금하시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라 혹은 시라즈는 풀바디의 레드 와인을 만드는 품종으로 프랑스의 론지방과 호주, 그리고 최근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 칠레 등에서 생산이 되고 널리 유통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재배하는 지역이 넓고 가성비 와인을 만들기 좋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와인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성비 와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은 품종들이 그 기원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에 대한 설은 이란의 시라즈라는 도시에서 프랑스 론지방으로 옮겨서 심었다는 설과 로마 황제 시절 시라쿠사 혹은 시라큐스라고 불리던 지방에서 옮겨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모두 이 이름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걸로 보이죠. 유전적으로는 뷰레자와 몽듀스 블랑쉐라는 품종의 교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품종들이 낯선 이유는 두 가지 품종 다 양조로는 성공하지 못한 포도이기 때문이겠죠. 시라는 타닌이 강하고 산미가 높은 와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숙성 잠재력이 강한 품종인데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그렇듯 시라도 생산하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시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론의 온화한 기후에서는 블랙베리나 후추의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좀 더 더운 지역에 비해서는 더 델리케이트한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반면 좀 더 더운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주의 바르사벨리나 맥라렌베일 같은 지역에서는 좀 더 잼미하고 정향이나 감초향이 두드러지는 조금 더 파워풀한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남부론이나 호주, 미국의 일부 와이너리들에서는 시라를 단일 품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품종 블렌딩을 하는데요. 흔히 쓰이는 조성으로는 우리가 흔히 GSM으로 알고 있는 그르나슈 시라, 무드베르드를 그 지역의 특색 혹은 그 해의 기후 그리고 생산자의 취향에 따라 섞는 방식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편에서 왜 블렌딩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품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기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스페인에서 무드베르드는 모나스트렐, 그르나슈는 가르나차라는 이름으로 꽤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시라의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GSM 조성으로 나오는 와인들이 좀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라는 재배 환경에 따라서 캐릭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온화한 기후에서는 대체로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 프랑스, 미국, 칠레, 스페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일리로 흔히 마시는 꼬뚜리론이나 호주 와인부터 시작해서 또 최고급 와인들인 그런지나 슈네커넌, 에르미따주 같은 와인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생산하고 있고요. 몇몇 생산자들은 진한 색의 스파클링까지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성과 퀄리티를 모두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시라는 론 지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우선 북부론에서 시라를 주 품종으로 하는 고급 와인으로는 에르미따주나 꼬띠로띠가 있죠. 생조셉이나 코르나스처럼 접근성이 좋은 와인도 생산을 합니다. 특히 코르나스 같은 경우는 AOC 룰에 따라 시라를 100%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부담 없이 북부론의 시라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코르나스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부론 같은 경우는 북부론과는 달리 시라를 주로 블렌딩 품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다룬 적 있는 샤토네프 디파프를 포함해서 지봉다스나 바케라스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최근 남부론에서는 그르나슈의 인기로 시라의 블렌딩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남부론의 시라가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블렌딩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랑그동 룩시옹 지방에서도 시라를 블렌딩한 와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랑그동 룩시옹의 와인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도, 찾아서 블렌딩 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랑그동 룩시옹의 시라 블렌딩에 괜찮은 와인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라는 쉬라즈라고도 불리죠. 이 쉬라즈는 주로 호주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옛말에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듯 시라는
바다를 건너 쉬라즈가 된 셈이겠네요. 호주에서는 원래 쉬라를 헐미티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르미타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 AOC 룰에 따라 더 이상 헐미티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메인 이름이 바로 쉬라즈입니다. 1980년대부터 그렇게 불렸다고 하니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됐지만 잘 만든 쉬라즈 와인은 1980년대의 와인들도 아직 마실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죠? 호주에서는 바로사밸리, 맥라렌베일, 그린독크릭 등의 지역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쉬라즈가 많이 재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쉬라즈 하면 크리스 링랜드와 템플제이 그런지를 들 수 있겠죠. 또 호주 쉬라즈 하면 가성비로 유명하잖아요. 호주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쉬라즈 와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만원대 와인부터 시작해서 2만원대, 3만원대 와인들까지요. 그 가격대의 와인에서 기대하지 못한 퀄리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 호주의 쉬라즈는 풀바디의 타닉한 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이 비싼 미국에서도 쉬라즈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생산자 바로 시네커넌이죠. 이 시네커넌과 크랭클 부부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생산자라 별도의 편으로 다룰 예정이니 그 편도 꼭 시청해 주세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이나 남아프리카에서도 다양한 쉬라가 재배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편견 없이 다양한 지역의 쉬라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생각보다 괜찮은 쉬라 생산 지역이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음할 와인은 벤 글리처의 아몬라 쉬라즈입니다. 론의 쉬라를 시음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제가 신의 물방을 다른 사도편에 다룰 예정에 있고요. 물론 조성은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또 미국 쉬라는 제가 역시 신의 물방울의 다른 사도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퀄리티의 호주 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지금 이거 코라뱅으로 딱 한 잔 분량 따라놨거든요. 오픈한 지는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쉬라가 가지고 있는 조금 강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우리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접하시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비교적 핸들링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품종에 비해. 제가 오늘 오픈한 와인이 06 빈티지입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정확히 같은 와인의 02 빈티지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얘는 아직도 한참은 괜찮겠구나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06 역시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 06 빈이 그렇게 어린 빈티지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되게 따뜻한 지역에서 쉬라는 되게 잼미한 그런 향이 난다고 했는데 이 와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익은 과실의 향이 되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향과 감초의 뉘앙스는 좀 있네요.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 되게 술이 땡기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히 비 오는 날 습도 때문인지 향이 조금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노즈의 스케일이 좀 큰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즈가 굉장히 코를 약간 찌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호주의 쉬라즈는 사실 식사와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고 전 원래도 좀 반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와인만을 단독으로 마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품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안주 없이 와인의 풍미만을 섬세하게 느끼면서 마시기에도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조금 섬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신대륙, 신세계의 와인들이 그렇듯 좀 둥글둥글하고 마시기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로드 순서를 보고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대부분 지금 이 품종의 와인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품종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편을 만들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품종이 있다, 나 이거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품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영상도 좋았다면 좋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